네, 경매를 진행하실 때, 경매 물건을 고르실 때,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거, 입찰하는 거를 좀 주의해 봐야 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고수도 피하는, 정말로 고수들도 풀기 어려운, 하지 말아야 되는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처분 등기 돼 있는 거, 갑구에 예고 등기 돼 있는 거, 그리고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문제가 되는데요.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다면 그 가처분 등기의 결과에 따라서 낙찰자한테 그 결과가 인수되기도 하고, 만약에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이 낙찰자의 소유권이 상실돼 버립니다. 제가 뭐 돈을 투자해서 이거를 받았어도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으로 인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 그 모든 투자금이 상실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순위 건물 철거 등기는 이제 근저당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건물의 철거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이 등기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순위 관련 없이 후순위에 있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권리가 인수되고요. 만약에 이 건물 철거 등기를 소송하고 있는 원고의 승소 시에는 건물이 철거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필요한데, 법정지상권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갑구 예고 등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갑구라는 그 자체가 소유권 관련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고 등기는 뭐냐면 소유권 관련된 소송 중이니까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의 결과에 따라서 예고 등기가 실제 등기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 승소 시에는 낙찰자 소유권이 상실된다. 똑같이 투자금 다 날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선순위 가등기는 가등기라는 뜻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나 이거 본등기 실행할래. 그러니까 위에 가처분 등기랑 갑구 예고 등기처럼 원고가 승소하는 결과가 있는 거죠. 본등기를 실행하는 것 자체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가등기가 시행되면은 이후에 모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처럼 밑에 있는 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낙찰자 소유권 상실되면서 또 투자금 다 날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갑구예고 등기, 선순위 가등기는 모두 낙찰자가 투자금을 다 날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그 경매 입찰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정말 고수들이 하는 고인물의 영역인데요. 여기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유찰이 너무 많이 된 물건. 이거는 의심하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인수되는 보증금 자체가 물건 시세보다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무효화시켜서 낙찰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임차인과 협상이 좀 긴밀하게 필요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낙찰이 되고 임차인과 연락이 닿아야 이게 가능한 상황이라서 고인물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고인물들은 이걸 어떻게 파해시키냐면 대항력의 그 조건이 3가지잖아요. 전입과 점유와 계약,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효화시켜서 대항력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대항력을 없앨 수 없다면 임차인이 누군지 미리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통해서 내 대항력을 포기하고 나랑 싸게 전월세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문서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로 대항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권 물건, 유치권은 뭐냐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인테리어를 해줬거나 외부를 지어줬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짓는데 그 중간에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중단된 건물, 그런 것도 경매가 나오기도 하는데, 유치권도 성립되려면 대항력이랑 요건이 같아요. 그래서 계약, 착공, 점유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이 유치권을 무효화시켜서 낙찰을 하는 방법이 똑같이 있고, 그리고 유치권자와 협상해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임차인과 협상하는 것처럼 협상하는 게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만 매각하는 물건인데, 이거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공용 건물,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와 건물의 등기가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건물과 대지 등기가 따로 돼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끔씩 건물만 매각한다라는 조건으로 경매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건물 철거에 대한 권리가 땅 주인에게 있어요. 대지권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던 법정지상권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법정지상권이 뭐냐면은, 이게 대지권과 건물 그 권자의 소유자가 달라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땅 소유자,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성립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 준공 시의 소유권이 둘 다 일치하면,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일치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확인 방법은 그 등기 떼셔가지고 갑구에 소유권 변경되는 거 확인하셔서 준공됐을 때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권이 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 근저당권은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이에요. 경매 개시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 시에 소유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것도 땅이랑 건물이 소유자가 일치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이것도 등기의 을구에 근저당 설정 일자랑 갑구의 소유권 일자 보셔가지고, 을구 설정됐을 때 갑구 소유권이 둘 다 일치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또 근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 여부, 그러니까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사례인데요. 대지에만 설정이 됐는데 이미 건물이 존재했으면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이 안 되고 대지에만 설정이 된 거잖아요. 또 이럴 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을구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서 갑구의 대지와 건물 그 소유권을 확인했을 때 둘 다 같은 소유자였는데 건물이 이미 대지에 근저당 설정될 때 존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소유권이 변경됐다. 근데 근저당권 실행 전에 소유자가 일치한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거랑 똑같잖아요. 경매 개시 원인의 근저당권 설정 시 소유권.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소유자 바뀐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경매로 법정지상권을 소유하는 사람의 소유자가 또 넘어가도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등 소유권의 변경은 매매했을 때 매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소유권이 일치한다면 이것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갑구 소유권 변경일과 일치한 거 이전에 매매했을 때 일치했는지 확인해서 법정지상권 내가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농지인데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그 농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땅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개발이 예정되거나 될 것 같은 곳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런 땅들은 다 좀 땅값이 전에만 농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땅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